안녕하십니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강의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잘 이해해 주시고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이영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할 내용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과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의 시작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출발을 이 전설사회 시대의 마고, 이건 삼신할머니, 즉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시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맞자, 이거는 삼맞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보통 우리가 당군조선, 이게 고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고조선이 됐느냐 하면은 우리 역사에 조선이 두 번 나옵니다. 처음 당군이 세운 조선이 있고, 그 다음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 왕조를 세웠을 때 자기도 조선이라고 왕조를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두 번 조선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당군이 세운 조선과 이성계 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당군이 세운 조선을 예고자를 써서 고조선,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이시조선 또는 근세조선으로 역사에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마고의 선천시대를 지나서 이 환국, 배달, 그 다음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조선부터인데, 그 전에 우리 역사에 환국과 배달 시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 배달의 민족 할 때 이 배달도 여기서 이제 유래되는데요. 이 환국과 배달국은 그러면 그거 우리 교과서에서 안 배웠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요즘 새로이 역사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인정해서 이제 조금씩 우리의 일제의 식민역사 사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을 찾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환국과 배달국이 당군조선 전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지금 규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국이 안파겐 환인부터 해서 7대 3301년까지 존속했습니다. 3301년. 그 다음에 배달국이 거발한 환웅부터 해서 18대 1565년 존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당군조선, 고조선이 47대 2096년 존속했습니다. 이게 환국이 7대, 배달국이 18대, 고조선, 당군조선이 47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식민사관의 역사에서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로 규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군조선, 고조선만 하더라도 47대의 당군이 있고 제일 처음 당군이 당군 왕금이시고 이제 47대까지 존속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보통 이제 한 9,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반만년에서 5,000년이라도 9,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 역사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의 4대 종교가 들어오기 전 7,000년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당군조선, 이게 이제 중국 한무제의 침략과 함께 당군조선이 또 역사에서 사라짐을 해가지고 그 뒤 우리 민족의 명맥을 북부여, 우리가 보통 부여라고 이야기하는 해모스, 해부르, 거마왕 이런 시절로 북부에서도 다시 북부에 살던 주몽이 동쪽으로 가서 동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를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국을 삼황 오제 시대 다음으로 하은주, 중국을 하나라,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한, 이렇게 나가는데 중국의 실질적인 역사의 시작을 하나라라고 본다면 우리의 역사에서 하나라가 2205년에 시작하는 걸로 돼서 우리가 보통 당기서기로 할 때 2333년이라고 해요. 2333년에서 중국의 역사 시작 2205년을 빼보면은 여기서 128년이 우리가 중국보다 도리어 앞선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걸로 우리가 우리 역사의 출발을 말씀드렸고요. 원래 인류의 역사 전개의 모습을 보면 6,000년 이전, 기원전 6,000년 이전의 무덤에서는 무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00년 이전까지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절, 그 뒤 이제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인류가 이제 시족, 부족, 그 다음에 부족국가, 부족연맹국가, 중앙집권국가 이런 식으로 국가의 형성과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문명과 문화를 잠깐 구별해 보자면요. 문명은 사람의 지혜가 열려 사회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진보한 상태로서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이룩된 사회 발전과 문화의 총체를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civilization, civilization이라 부르고요. 문화는 우리가 저기 지하철역에도 있어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럴 때 이제 cultur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문명이 발달되어 생활이 편리하게 되는 일로서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을 꾀하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 또는 그에 의해서 얻어진 물질적 정신적인 소산의 총체를 문화, 그 culture, C-U-L-T-U-R-E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엄연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보통 여기 칠판이 좁기 때문에 딱 지우고요.
우리가 보통 BC AD로 가지고 역사 부분을 하는데 예수 탄생 이전, 예수 탄생 이후 이래서 BC는 비포 크리스트죠. AD는 원래 안노 돈미니 히라바에서 나오는 그걸 영어로 한다면 In the year of our Lord 주님의 품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이후 이렇게 이제 BC와 AD를 구분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런 게 다 경전이 있습니다. 불경과 그 다음에 성경과 그 다음 사서오경과 이런 경전이 우리도 우리대로의 경전, 즉 천부경이 있습니다.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는 보통 환인의 뜻에 따라 아까 환국이 나왔죠. 환웅이 천부인을 가지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 강림해가지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제 우리의 역사를 여는 그런 내용에서 천부경이 나오는데요. 천부경은 81자 중 일시무시 일종무종일 이렇게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에서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작과 끝이 없다. 무에서 비롯된 일이다. 우주는 시작됨이 없이 시작되고 끝남이 없이 끝난다 하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자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니 나는 전능하니라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과도 일치하는 즉 한마디로 끝이 없다. 모든 것은 무극사상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무극 끝이 없는 엔드레스 무극 사상이 우리의 천부경에 나와 있는데 천부경은 삼수문화입니다. 삼수문화는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를 제일 기본 원리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삼수문화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가지고 우리의 영향을 받은,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제 여러 다른 동서양의 문화들을 우리가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문화의 정신, 동방문화의 정신은 참나, 즉 진화를 찾는 겁니다. 참나, 진화를 찾자. 즉 영어로 하면 the true self. 참된 나를 찾자는 게 우리 동방문화, 우리 문화가 동방문화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문화의 중심은요, 용봉문화인데 중국이 뭐 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청와대에서 봉황을 가지고 대통령을 그게 아니고 용봉은 우리 문화의 출발입니다. 즉 용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잠용부터 해서 후발리 장체를 나르는 창용까지 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은 정말 여의주를 얻은 정말 완전 이제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을 드래곤이라는 앞에 스카이를 붙여가지고 스카이 드래곤. 봉황은 또한 상상의 동물, 용도 상상의 동물. 봉황은 이제 영어로 이야기할 때 보통 뭐 극락조이라고는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불사조이라고 피닉스라고, 여기서는 셀레스츄얼 버드, 즉 셀레스츄얼이라는 단어는 지극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움, 또는 지구 최상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를 가진 셀레스츄얼 버드. 그래서 보통 우리 문화에서는 용몽 문화가 중심이 돼서 용은 원래 불을 다스리고 봉은 물을 다스리는 물 이 두 가지를 다 관장하는 세상 만물을 이제 이런 용봉의 문화에 비추어서 우리 문화가 발전하고 건물을 두고 있다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첫 시간이니까요, 조금 전체적인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실론 이런 데 따르면 보통 우리가 역사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간단히 구별하는데, 보통 요즘 조금 세분화시켜서요, 원시 공동체 사회, 이건 이제 인류가 처음 동굴, 토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무리 생활을 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제 청동기 시대와, 원래 역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는 구석기, 신석기, 돌로 된 도구로 생활하던 시절이고, 역사시대라는 것은 문자가 만들어져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시절, 즉 보통 청동기, 철기 이후를, 청동기 이후 철기까지, 철기부터 역사시대로 이야기합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가 이 선사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성업과 연명, 보통 이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작은 부족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부족들이 연합한 국가로서 연명한, 보통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여, 고구려 이렇게 보면 고구려가 소노부스노부, 전로부, 관노부, 계루부 이렇게 5부족 연맹체고, 부여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다음 왕이 나온 중앙부족에서 5부족 연맹체로, 그래서 보통 연맹왕국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청동기 무기 제작, 보통 우리가 연속극에서 보면 주몽, 뭐
요새 바람의 나라 이런 연속극을 보면 거기서 이제 연맹왕국들의 서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영의 모습과 서로 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맹왕국 다음으로 중앙집권적 기족국가가 나옵니다. 이건 중앙집권적 기족국가는 이제 여태까지 연맹왕국에서는 각 부족장들이 모여서 나라 전체 일을 협의했어요. 이제 중앙집권적 기족국가는 그 연맹왕국 중에서 제일 힘센 부족이 한 두 번째 정도 힘센 부족과 왕과 왕비를 내어가지고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서드 포스 이런 조금 힘이 약한 부족들을 아울러 가지고 왕이 있는 중앙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중앙집권적 기족국가로 해서 이제 전제 왕권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제 왕권이라는 전제는요, 모든 권한이 왕 한 사람에게 나라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예를 들 수 있죠. I am state, 진이 곧 국가다. 내가 나라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 하는 그런 전제 왕권의 발전 모습. 이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정도의 이런 전제왕권이 발전해 나가고요. 자, 신라 말기로 가면서 이제 호족의 시대로 후삼국 시대가 나옵니다. 이제 그 전제왕권 초창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서는 귀족 중심의 귀족, 그러니까 신라 같은 골품 제도로서 이제 성물, 직물, 귀족,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런 귀족 중심에서 신라 말 후삼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각 지방의 세력이 있는 유력자들이 각기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일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면서 나라가 이제 지방 분권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런 후삼국시대. 이때 이제 보통 보면 궁예라든지 아니면 이제 태조 왕건이라든지 고려를 세우는 그 다음에 후백제 견훤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만들면서 문벌 귀족의 사회가 됩니다. 고려 시대죠. 문벌 귀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대로 그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특혜를 독점하면서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권력을 답습해 내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문벌귀족, 대표적으로 경원이식 이자겸이라든지 뭐 아니면 김부식 이런 인물들을 문벌귀족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 문무가 원래 문과 무가 원래 서로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고려는 문을 우대하고 무를 천시하는 그런 가운데 무신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중부의 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무인정권이 시작되죠. 무인정권 시대.
무인정권이 정용국, 경대성, 이어민, 최충원 해서 최충원은 또한 자기의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 4대 60여 년간 권력을 누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무인정권 시대가 지속되는 게 고려 후기 말기의 모습. 이때는 몽골의 침략으로 해서 몽골의 속국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과도 겹치게 됩니다. 이런 무인정권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다시 고려가 왕권이 환원되었나 하는데 그때 고려 말에 이제 최영, 이성계 등 외구를 퇴치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여기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게 되죠. 신흥 사대부 등장. 이 신흥 사대부는 고려 말에 나오는데요. 신흥 사대부는 이 고려 시대의 원나라와 연결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구기족인 권문 세족에 대항해서 이제 새로이 한번 나라를 개혁해 보겠다. 여기서 신흥 사대부가 급진파와 공근파로 사대부로 나누어지죠. 보통 급진파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없애고 새 왕조를 세워야 된다. 정도든 조중, 건군, 하룡 같은 인물들이 대표가 되어 있고, 공근파 사대부는 어떻게 신화된 도리로서 왕조를 없앨 수가 있느냐. 고려 왕조를 유지한 가운데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 고려 말 충신으로 대표되는 삼원, 폰, 정농주, 야한, 길제, 목은, 이색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공근파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진파 사대부 대표적으로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당시 중국에서 원나라를 밀어내고 다시 등장하는 명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자기네 땅으로 다시 내놔라. 원나라가 지배할 때 원나라 소속이어서 쌍성 총관부 지역입니다. 그것을 다시 자기네 명나라 땅으로 내놔라. 이렇게 할 때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요동정벌을 단행할 때 이성계 조민수를 선발대로 군사권을 주어서 올려보내는데 최영 장군이 그것을 직접 통솔하지 않고 평양성까지 무왕과 함께 가서 평양성에 머무르고 이성계 조민수를 압록강의 위화도까지 요동을 향해서 출병시킵니다.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최영을 잡아 없애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조선 왕조를 세우게 되죠. 조선 건국. 여기서 이제 조선은 양반 사회가 성립됩니다. 이 양반 사회는 즉 문반과 무반이 동시에 과거 시험을 쳐서 벼슬을 하는. 고려 때는 문무가 있었지만 무관 시험은 없었어요. 조선에 와서 다시 무관 시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무관 시험을 치르면서 정식으로 문무 양반 두 개의 반. 그래서 글로서 벼슬하는 자 문반, 총칼로 벼슬하는 자 무반, 합쳐서 문무 양반이라. 그래서 양반 사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훈구파와 사림파로 처음 대립하기 시작하다가 사림 세력이 이제 조선 중기 이후 성장해서 사림 세력이 조선 정계를 석권합니다. 사림 세력이 석권하면서 그 다음 조선 중후기로 가면은 이제 중후기로 가면서 상품 화폐 경제, 즉 여태까지는 자기가 먹고 살 양식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말하는 자급자족의 시대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돈으로 바꾸는 환금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이제 상품 화폐 경제 시대로 들어갑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는 이것은 근대화의 경제적인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품 화폐, 즉 화폐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물물교환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도저히 물물교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개입되지 않으면 도저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수십억, 수억 시간을 집을 사고 팔 때 현금으로 헤아리기 어렵죠. 그 옛날에는 또 쇠로 만든 동전이고 이랬을 때 이제 제2의 화폐인 이제 어음이나 수표 같은 오늘날은 또 신종화폐, 크레디트 카드까지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조선도 이제 외란을 거치면서 이제 신분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소수 양반의 독점 시대에서 중인이 대두되고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입니다. 중인대두와 농민의 반란. 농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시민의식이 많이 심어져 가게 되면서 생활이 향상되고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농민들의 의식 변화죠. 농민들의 의식 변화. 여기서 이제 전제 왕권의 부패한 그런 정치에 이제 반기를 드는 농민 반란이 조선도 홍경래에 난 이후로 진주밀란 이래가지고 쭉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중인과 농민이 이제 다시 등장하면서 거기서 민족국가가 태동하는 모습과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는 개화와 보수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서 민족운동이 발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이런 단계로 우리 역사의 발전의 과정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어르신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